자, 중간고사 대비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자극의 전달과 신경인데, 보자. 뉴런이 자극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라는 거야. 여기에 가지돌기가 있고,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축삭돌기라는 거. 신경이 가지돌기로 들어가가지고, 축삭돌기를 통해서 또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흘러 들어가거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세지처럼 되어 있는 요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놈이 슈반세포라고 그래. 요거 이걸 슈반세포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절연체야. 이게 전기가 안 통해요. 결론적으로 신경은 뭐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라? 전기 신호에 의해서 전달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럼 전기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그 사이에 요 랑비의 결절이라는 게 있어. 랑비의 결절. 우리 이제 마디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틈 사이만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전기가 가지돌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뒷부분에 축삭돌기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전달이 되어지는데 여기 있는 소세지처럼 되어 있는 슈반세포가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 통통 튀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약전도라고 그래. 도약전도. 뛰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이 소세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뛰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 한 3배 정도 더 빨라. 그래서 요 슈반세포 요게 절연체인데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왜 이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되느냐? 빠르게 전달될 이유가 있겠지, 그지? 어떨 때에 대해서 자극이 들어올 때나 그 다음에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빠르게 수행해야 될 때, 그때는 이게 필요해.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야 되거든. 그때는 이게 없는데 뇌로 들어가거나 뇌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러 나갈 때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럼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슈반 세포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인다. 오케이, 그 정도. 단면도를 잘라놓으면 요놈 모양인데 막 그렇다라는 정도. 여기 핵이 있지. 그러니까 요놈들도 하나의 세포야. 그럼 여기 있는 뉴런이 요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슈반 세포가 있을 때는 단 세포가 아니고 뭐 다세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의 세포거든. 오케이. 자, 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뭐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하고요. 신경세포체가 결론적으로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뉴런의 중심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경세포체가 죽으면 요 속에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 전체가 이제 뭐 한 거야? 죽었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신경치료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빨 신경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세포체를 제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가지돌기에 들어온 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축삭돌기가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리집 방금 설명했지. 마리집을 다른 말로 슈반세포 혹은 절연체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랑비의 결절 이야기했지, 그지? 이온 교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 이 말이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랑비의 결절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지, 그지? 뉴런의 구조 나와 있고 마리집이 있는 게 있고 마리집이 없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민마리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그럼 이또가 우리 뭐 민둥산 할 때 그 민자와 같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마리집 있을 때는 이거 나와 있네, 그지? 도약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일어난다. 여기에 있는 이 틈에서 전기가 통하거든. 근데 여기는 뭐 이온의 출입이 없다라고 돼 있지. 막혀 있으니까 이온이 못 들어가겠지. 전기가 통한다는 말은 밖에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이 틈 사이야, 그지? 오케이. 민마리 집은 요 슈반 세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야 돼.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있는 신경과 없는 신경으로 구분해야라는 게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분석을 좀 해줘야 돼요. 별거 아니니까. 그다음 넘기지. 자, 그다음 보자. 기능상의 구조를 한번 따져보자. 기능상의. 자, 우리 신경계를 놓고 봤을 때 감각기예요. 감각기. 감각기라는 말은 감각기라는 말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우리 이제 피부나 뭐 그런 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구심성을 나타내는 감각신경이 들어와 가지고 요 열압신경이라고 그러지.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마리집이 없습니다. 마리집이 없는 이유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이걸 우리 운동신경, 다른 말로 원심성 그러는데 이 친구들도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오케이, 빠르게 들어갔다가 빠르게 나온다 소리. 근데 우린 여기서 조심해 줘야 될 거, 구심성과 원심성과 열압유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신경세포체가 뭐 김밥이 옆구리 터지듯이 옆에 붙어 있어요. 요걸 보고서 우리는 뭘 찾는다? 요게 구심성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감각신경이구나.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다른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뭘 찾아야 돼? 우리가 감각신경을 찾아야 돼요. 뭘 보고 찾는다? 딱 하나. 요거 보고 찾습니다. 요걸 보고서, 외부에서 신경이 내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감각 뉴런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들어온 자극을 보고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러면 내리면 또 운동신경 빠르게 이제 또 전달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내가 방어를 해야 하면 빠르게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겠지. 그럼 뒤에는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요놈은 근육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근육에 붙어 있어요. 들어올 때는 감각기에 붙어 있고 나갈 때는 근육에 붙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위해를 가한다면 움직여서 내가 방어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근육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나중에 신경세포체를 숨겼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근육이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뭐라?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할 때 맨 마지막에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가 운동 뉴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육이 붙어 있는 거. 그럼 대부분은 그냥 뭐라? 감각 뉴런에 김밥 옆구리 터듯이 신경세포체가 붙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뉴런을 따질 때는 뭐 요 놈만 우리 비슷하게 보지, 그지? 여기 이제 가지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삭돌기가 있다.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듯이 요 모양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니다 이 말이야. 들어올 때는 뭐라고? 우리가 이제 깃밥 옆구리 틀리듯이 해가지고 감각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 아예 마리집이 없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 운동 뉴런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뉴런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요 놈을 표준을 삼아서 쓴 거야 그냥.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모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케이. 요거 좀 조심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구심성이 있고 원심성이 있단 말이야. 구심성은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구심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구심성 그래. 이거는 감각신경밖에 없어요. 감각신경, 감각유로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심성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원심성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는 감각신경 말고 뭐가 있다고? 운동신경이 있다고. 운동신경. 운동신경은 들어와서 연합뉴런에서 명령 내리면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나가서 반응을 보이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심성, 원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원심성은 이 운동신경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 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교감신경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를 부교감신경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와서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교감과 부교감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교감과 부교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그럼 자율신경은 뭐 반응을 보이는 거야.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뇌한테 상태가 이렇으니 뭐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반응을 보이기 위한 어떤 상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 뇌한테. 다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각과 운동신경은 그 체성신경이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친구들은 들어가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럼 뭐라 이야기된다고? 들어가는 친구가 혈액입니다. 들어가는 친구가 혈액이라고.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다가 뇌한테 가서 가르쳐 준다고. 몸 상태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만드는 거고, 만약에 혈액이 돌다가 우리의 몸 상태가 너무 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교감이 이제 나가서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들어가는 거는 감각, 나오는 거는 운동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철저하게 되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들어가서 또 이제 나올 때는 운동으로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몸속을 지배하는 거는 주로 뭐냐면은 간내거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 사인이네 바뀌는데 그거는 너가 알아서 좀 줄래라. 옛날에는 간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바뀐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입이 안 달라붙어 가지고 안 내라. 사이네라고 돼 있나? 오게 그래 돼 있더라. 자, 그러면 간내는 일단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대뇌처럼 신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혈액이 들어가 가지고 몸 상태를 알려주면 간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라. 흥분할지 다운될지. 혈액이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 요걸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럼 요 놈을 뭐라? 자율신경이라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대뇌로 가는 거는 감각과 운동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럼 어쨌든 간에 감각과 운동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교감과 부교감은 둘 다 시다발이야. 그러니까 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이는 들어가는 거, 이는 나오는 거. 이는 둘 다 나오는 거. 대신 들어가는 거는 뭐라? 혈액이 들어가서 일만은 나오는 것만 그 역할을 해당해내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도와 전달이 있는데, 전도는, 한 세포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와, 다른 세포로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는 한 세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전도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극이 그 신경 한 곳을 찔렀을 거라고? 그럼 찌르면은 한 세포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여기 나와 있네. 양방향으로 움직여서 전도가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 신경을 건너갈 때는 요 틈이 있거든. 다른 세포로 건너가는 거야. 이걸 시냅스라고 그래. 이 틈을 갈 때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가지돌기에서 그 다음 축삭돌기로 건너갈 수는 없고 전달이 안 되고 어디로만 그 다음 요게 축삭에서 그 다음 신경의 가지돌기로 흘러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달이라고 그래. 여기에서 나중에 속도 차이가 엄청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에 비해서 이 친구에서 엄청 느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마리집이 있으면 이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럼 없으면 느린 거야. 이 친구는 더 느린 거야. 왜냐하면 건너가야 되니까 더 느릴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 자극이 주어지면 한 세포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나는데 건너가는 거는 한 방향으로만 건너가야 된다, 그지? 그럼 여기서 자극을 줬을 때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반응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쪽 신경에서는 나중에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반응이 보인다는 것도 중요하고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럼 나중에는 뭘 보냐면은 자극을 줬는데 양가의 신경이 뭐 이런 걸 이제 갈로 쳐놓는단 말이야. 이런 걸 모르게 쳐놓아요. 근데 이쪽에서 반응이 있었는지 반응이 없었는지를 찾아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게 문제다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응이 전달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너가지 못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흥분이 뭐 되는 거, 우리 아까 중간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 율은 양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요게 신경이야, 신경. 원래 신경은 무슨 색깔이야? 흰 색깔이야, 흰 색깔. 그지? 신경은 흰 색깔이야. 나중에 그 흰 색깔이라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알아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 신경은 요거는 흰색이야, 흰색. 흰색이고 그러니까 축삭돌기라고 그래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흰색이고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있다고. 이거는 회색이야, 회색. 색깔이 다르다 소리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회색질이라고 그러고 요 이제 축삭돌기들 통로들이지, 그지? 통로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백질이라고 그래. 회색질, 백질 이렇게 구분한다 소리야. 그러니까 회색질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백질이 있으면은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신경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신경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냥 관이야, 관. 우리 이제 볼펜 관처럼 이렇게 관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관으로 생겼는데 바깥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바깥쪽은 그다음에 이게 신경 안쪽은 여기 신경이란 말이에요. 이 신경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이제 따지는 거는 뭐라고?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쪽이 어떤 전기를 띠고 있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뭘 한다? 이 안쪽의 전기를 추적하는 거야. 이 안쪽의 전기를 추적하는 거야. 그럼 바깥은 실질적으로 바깥이니까 바깥에도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안쪽의 내용만 갖고 이제 시험을 풀어 나가야 된다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바깥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안쪽이 마이너스인데 왜 선생님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입니까?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 하여튼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마이너스 70mV의 전기를 띠게 돼 있어. 마이너스 70. 상대적으로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이 마이너스 70 정도의 전기를 띠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어서 자극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럼 자극을 줬다는 말은 그냥 찌른 거야. 누군가 내 옆구리를 찌른 거야. 그러면 내 몸 속에 있는 이런 관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즉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신경들은 그 찔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 말이야. 찌르면은 요 찌른 곳에서 구멍이 열립니다. 구멍이 열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뭔가가 들어와. 그 뭔가가 나트륨입니다. 양이온이지. 나트륨 양이온이 다량 들어온다고 안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70을 전기를 띠고 있던 친구가 옆구리를 찔러 놓으니까 구멍이 열려서 그것을 우리는 나트륨 통로라고 이야기한다. 나트륨이 다량 들어와 버린다고. 왜 선생님 나트륨이 들어옵니까? 나트륨 바깥에는 고농도거든. 안쪽은 나트륨 저농도야. 그러니까 나트륨만 놓고 봤을 때는 바깥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단 말이야. 근데 구멍이 열렸단 말이야.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러면 구멍이 열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바깥에 많은 나트륨이 안쪽에 나트륨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온다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노? 확산이라 그러지. 확산. 그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에너지 소모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야. 우리 고에서 저로 가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구멍만 열리면 누군가 옆구리를 찔러서 구멍만 열리면 바깥에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던 전기가 나트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확 전기가 올라가요. 얼마까지? 플러스 30까지 확 올라가 버린다고. 누구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요 나트륨이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다량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70이 플러스 30으로 변한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분극,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제 그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나눌 분자 분극이야. 두 개로 구분됐다 이 말인데 나트륨이 밀고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탈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가가지고 플러스 30까지 전기가 치솟아 오르는 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탈분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 탈분극이 일어날 때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왜? 확산이니까. 확산이 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안쪽은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 막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 바깥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나트륨이 적은 상태였단 말이야. 그건 외우고 있어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옆구리를 찔러서 구멍이 열려서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 없이 나트륨이 확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안쪽은 마이너스 70을 띄고 있다가 나트륨 때문에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올라간 상태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 단계는 여기까지는 이제 탈분극이고 에너지 소모가 없다 이 말이야. 없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이 플러스 30은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70까지 옆구리를 찔러서 나트륨 때문에 전기가 확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찔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만약에 안 돌아가면은 그 다음 자극에 대비를 못해. 우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자리를 또 찔르면 또 느끼거든. 그럼 뭐냐면은 빠르게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 줬다는 뜻이란 말이야. 뭐 원래대로 회복됐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원래대로 회복되면은 들어왔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이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 소리야.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말한다.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았었고 안쪽이 나트륨이 적어서 옆구리를 찌르면 나트륨이 들어왔었는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깥쪽보다 안쪽에 나트륨이 많을 수 없습니다. 그래 확산이란 게 그래. 농도를 뒤집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농도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가 봐야 즉 플러스 30까지 나트륨이 들어가 봐야 그래도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적단 소리야 나트륨이. 그렇죠? 역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아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트륨이 들어갔지만 바깥쪽이 나트륨이 더 많은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안쪽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이 들어와 있지만은 탈분극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일마가 나가지를 못한다 소리야. 왜 못 나가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야. 농도를 거스르려면은 다시 농도를 거슬러서 가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반대로 가려면은 엄청나게 힘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강물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바깥쪽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그게 벌어지는 거야. 시간을 두고. 그럼 일단 급한 대로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가지는 못한다고. 나중에는 이제 나가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펌프에 의해서 시간이 며칠 걸려. 근데 지금 당장 찌르고 그 다음 자극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쪽에 많이 있는 칼륨이 대신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까지 되돌아간다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트륨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올라갔었는데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나간다고? 안에 많이 있는 칼륨이 나갑니다. 이 친구도 뭐라고? 확산이야, 확산. 왜냐하면 안쪽에는 칼륨이 많거든. 그러면 구멍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30까지 갔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는 방법은 안에 많이 있는 칼륨이 대신 나가는 거야. 이것도 확산이라서 에너지 소모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재분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재분극. 탈분극 시켜놓고 재분극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은 그 다음 자극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바깥쪽 마이너스 70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처음 외관상 보기에는 자극이 오기 전의 상태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나트륨 들어온 만큼 칼륨이 나가버렸으니까. 오케이. 그러나 이온의 차이가 막 생겨 있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칼륨 나트륨 펌프를 통해서 나갔던 칼륨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그거는 농도를 거슬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뭐라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에너지 소모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탈분극과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거. 됐죠? 1년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을 때 구멍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자극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마이너스 70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안에 있던 양 많은 칼륨이 나간다. 칼륨이 나가더라도 그 칼륨의 농도가 역전되진 않습니다. 아까 나트륨과 똑 마찬가지로 안쪽에는 계속 칼륨이 많고 바깥쪽에는 계속 나트륨이 더 많다 이런 뜻이라. 우유와 연들.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가운데에 자극을 하나 주면 방금은 이 옆구리 찌른 데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칼륨이 나가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는 이제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찌르면 옆으로 요 전도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옆에는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옆으로 이동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는 찔렀으니까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옆에는 안 찔렀잖아. 근데 세월이 지나면 여기도 나트륨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다시. 여기는 옆구리를 누가 찔러서 구멍이 뚫려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옆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옆에도 나트륨이 들어와야 이제 똑같은 현상, 찌르는 효과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찔러서요라고 이제 전달해 줄 거라 이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만 기억해라. 나트륨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잖아, 그지? 높아지고 나면 이 안쪽에서 나트륨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야 열리는 게 나트륨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린다고. 그러면 찌르지도 않아도 나트륨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나트륨이 계속 전달해가지고 양쪽으로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소리야. 그럼 나트륨 들어오면 그 다음 또 칼륨이 나가고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겠지. 오케이. 자, 이걸 좀 이따 그래프로 보여줄 건데 상 판단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둘 다 에너지 소모는 없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안쪽이 아까 마이너스 70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내부가 항상 마이너스 70이야.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70이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낼 수도 있으니까 말만 기억해서요. 그 나트륨 펌프가 작동되어진다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찌르면은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렇다고 해서 농도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동이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했는데 이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나트륨 들어온 만큼 칼륨이 나갔는데 다시 원상 회복시켜놔야 된다고. 나갔던 칼륨을 안쪽으로 들이고 안쪽에 있던 들어왔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펌프입니다. 펌프. 이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말했잖아. 이제 농도를 거슬러서 가는 게 요때 일어난다고. 이걸 우리는 능동수송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때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24시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자극이 오고 있잖아. 사람 몸은, 그지? 그럼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은 항상 자극이 들어오고 있고 항상 나트륨이 안쪽으로 밀려오게 돼 있다 소리야. 그래서 우리 몸속은 24시간 내내 나트륨 펌프가 작동되어져 가지고 안에 들어왔던 나트륨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밖에 나갔던 칼륨을 계속 안으로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게 3개라면은 그러니까 들어왔던 나트륨이 이제 3개 내보낸다면 밖에 나가던 칼륨을 2개만 들여온다고. 그러면 안쪽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들어왔던 나트륨을 3개 내보내고 그리고 나갔던 칼륨을 2개만 들으니까 하나 손해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나트륨 통로는 항상 조금 열려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조금 새는 거야.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칼륨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안에는 칼륨이 많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게 조금씩 찌찌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요 통로를 통해서 조금씩 흘러세려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안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70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거 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옛날 쌤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좋아하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해라.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흥분의 전도 과정 보자. 아까 이야기했지. 평상시에는 뭐라? 붕극. 이걸 휴지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고 있다. 붕극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칼륨 나트륨 버퍼는 아까 말했지 24시간 작동된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때는 ATP가 소모되고 있다 이 말이야. 들어왔던 나트륨 나가고 밖에 있던 칼륨 들어와라 뭐 이런 내용이야. 그지?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70의 전기를 띠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야. 상대적으로. 오케이. 이때는 뭐라? 붕극이라고 그래. 그럼 붕극일 때 보면은 뭐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닫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칼륨은 항상 조금 열려 있어서 찔찔 샌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 모양일 때가 붕극일 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탈붕극. 이제 탈붕극은 누군가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안쪽은 나트륨이 확산돼서 들어옵니다. 에너지 소모 없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가 열리는 거야. 아까 나트륨 칼륨은 항상 작동된다고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뭐 이거는 24시간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퉁 쳐버리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요놈만 신경 쓰면 된다고. 칼륨은 항상 조금 열려 있는 상태고 나트륨이 열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트륨이 확 들어와가지고 안쪽이 플러스 30까지 올라간다 소리야. 했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나트륨이 열렸어. 이때 가면 탈분극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그치?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 자극을 위해서 들어왔던 플러스 30이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재분극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다시 못 나간다고 그래서 농도를 역류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는 나트륨 펌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빠르게 다시 원래대로 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만다고 칼륨 펌프가 열려서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가버리는데 마이너스 70까지 가야 돼요. 70까지 가야 되는데 일마들이 마이너스 80까지 일시적으로 나가버린다고. 이거는 당연한 말이야. 왜 쌤 마이너스 70까지 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80까지 가버립니까? 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관은 제한되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구멍이 열렸다면 안에 있는 놈들이 뭐라고? 갑자기 확 튀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청소년들 여드름 짜듯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 왕창 확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반발력 때문에 70까지 가야 될 게 마이너스 80까지 가버린다 소리야.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좀 있으면 마이너스 70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0까지 반발력 때문에 확 나가는 거라. 관 속에 있던 놈이 억눌려서 확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주변으로 이제 이동한다. 그러니까 들어왔던 나트륨이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계속해서 나트륨을 들어오게끔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누차 설명해서 아무리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안에 있던 칼륨이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나트륨은 바깥이 더 진하고 칼륨은 안쪽이 진합니다. 이거 뒤바뀔 수 없습니다. 오케이.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아무리 통로가 열려도 안쪽은 칼륨이 세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세다. 농도 측면에서.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막절이 배나보세요. 오케이. 그럼 아까 자극이 오기 전에는 막절이 이거는 안의 이야기입니다. 안. 밖과 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쪽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적어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옆구리를 찌른 거야.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기가 훅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그지? 요리 훅 올라간다고. 플러스 30까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야?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뜻이야. 확산돼서 들어왔다는 뜻이야. 에너지 소모 없다라고 이야기했어. 이걸 우리는 탈분극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나트륨이 못 나간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간다 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임시적으로
마이너스 70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에 있던 칼륨이 다량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분극이 된다고. 근데 일시적으로 그지 안에 갇혀있던 놈이 밖으로 나오니까 다량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0까지 내려간다고. 일시 과분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 들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가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재분극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극이 유지되겠지. 그럼 거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돼 가지고 에너지 소모되는 일만 일어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온을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는 단계가 요 단계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까지 전기가 확 치솟았잖아, 그지? 그럼 이 전하량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활동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활동전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이니까 100mV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활동전이 전하량의 활동 범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극이 여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트륨과 칼륨의 확산 변화량을 한번 찾아보자고. 확산되어지는 거. 그러면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이 뭐라고? 짧은 시간 동안에 왕창 들어옵니다. 물론 이건 안쪽으로 들어오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고 칼륨이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좀 생각해봐. 요 부분. 공통 부분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트륨이 통로가 열렸다 닫힐 거고 칼륨도 열렸다 닫힐 거라고. 물론 처음부터 조금은 열려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나트륨의 탈분극이 있고 재분극이 있을 때 칼륨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야.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이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데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 있다 소리예요. 여기. 하나는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이고 하나는 열리는 순간이고 그래서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 있다 소리야. 그럼 만약에 선지에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동시에 열리는 순간이 있다 하면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돼. 왜? 이는 열렸다가 닫히고 일만은 처음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1mC일 때 나트륨과 칼륨 통로는 동시에 열려 있다. 맞는 선지라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만약에 이걸 시험에 내면은 맞출 친구들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돋보기를 보자. 이제 특수 처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 뭐 한번 해보자. 억제함 시켜보자. 억제시키고 있나? 억제시키고 있지. 약물 처리하면 됩니다. 그 약물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동을 막는 약물이 있다 소리야. 정상적인 거는 마이너스 70에서 나트륨이 들어와가지고 칼륨이 밖으로 나가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요 현상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그죠? 나트륨이 들어가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물질을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럼 나트륨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 그래서 조금 나타나다 말아버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활동 전이가 안 생겨요. 아예 올라가지를 못한다니까. 이동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칼륨의 이동을 막는 물질을 넣어놨다.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야. 그러면 나트륨 때문에 올라간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는 못한다고. 그래서 안쪽이 계속 플러스 때를 한참 유지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재분극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기억해야 돼. 이렇게 나온다면 칼륨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누군가가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됐다면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구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옆구리를 누군가가 찔렀는데 이게 플러스 30까지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실물 이거는 안 나오니까 이게 생투 내용이니까 혹시 쌤들이 이야기하면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기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부분 이야기해 볼 거야. 시냅스. 알겠죠? 여기서 옆구리를 찔러서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야. 이동해 가는데 이제 건너가는 거야. 요쪽은 건너가지 못한다고 그랬지, 그지? 반대 이쪽
축삭돌기에서 그 다음 가지돌기로서는 넘어갈 수 있다 소리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 한번 해보자 소리야. 분명히 여기서 전도가 일어날 때는 밖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일어났단 말이야. 나트륨이 들어오는 방식. 그럼 요렇게 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말이야. 그럼 잘 봐라. 여기서 이 그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한번 보자. 이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맨 마지막에 확대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쪽 가지돌기 말단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극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돼야 돼?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그럼 전달이 어떤 식으로 되겠는가 이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요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체가 있습니다. 요 이제 이 물질이 까만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이게 그 시냅스 소포 속에 들어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걸 아세틸콜린이라고 해요. 아세틸콜린. 우리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 세자에다만 조심합니다. 우리 틈새라고 외워요. 그냥 틈새. 아세틸콜린 틈새. 그러니까 이 두 놈 사이에 틈이잖아, 그지? 이 틈 사이에 나오는 게 바로 뭐라? 아세틸콜린이야. 그럼 이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흘러나옵니다. 흘러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많은 애들이 털려. 정말 많은 애들이 털려. 여기서 흘러나온 시냅스 소포에서 흘러나온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그 다음 가지돌기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면 난리 난다고. 진짜 많이 털려요. 진짜 많이 털려. 그러니까 시냅스 소포체에서 흘러나온 아세틸콜린, 그러니까 틈새 물질이 그 다음 가지돌기에 함께 오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친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배웠듯이 그지? 자극을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트륨이 들어갔었잖아. 무조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들어가는 놈은 나트륨이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놈은 아세틸콜린이잖아. 그럼 이 친구가 들어가지 않는다 소리야. 그럼 뭐 한다는 말이야? 일마가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야. 다시요. 많은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다 틀린다고. 1등급은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다고.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란 신경전달 물질이 그냥 나온다고. 그럼 이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트륨 통로만 자극한다고. 그러면 나트륨 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일반적 자극을 주었을 때 옆구리 찔렀을 때 나트륨이 들어갔던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나트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신경전달 물질 즉 아세틸콜린은 뭐 한다고? 가지돌기에 나트륨 통로만 자극한다라는 정도. 여기 확대해놨죠. 신경전달 물질이 뭐라? 수용체가 있어서 나트륨 통로만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나트륨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신경전달 물질은 영원히 여기 붙어 있습니까? 아니지. 나중에 자연 도태되거나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거나 뭐 그렇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지? 오케이. 뭐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해놨습니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한다.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체가 나와서 그 다음 가지돌기에 나트륨 통로만 자극한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 우리 일반적 자극과 똑같이 나트륨이 들어간다. 제발. 그 다음에 흥분의 이동 속도를 봅시다. 누가 가장 빠르냐 느리냐 이제 그거 설명했는데 이야기했지. 말이 집이 있으면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집이 없는 것보다 빠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두께가 두꺼워요. 말이 집이 없긴 한데 이게 더 두꺼워. 맞죠? 그럼 두꺼우면 나트륨이 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르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도 두께가 두꺼우면 빠르다. 왜? 우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통이 늘기 때문에 나트륨이 훨씬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전도되어지는 거와 요게 시냅스에서 전달되어지는 걸 봤을 때 당연히 전도가 빠르지. 오케이. 그럼 일련의 순서를 정한다 이 말이야. 빠르기 순서. 그 다음에 이게 레비의 실험이 있습니다. 레비가 누구냐? 레비가 우리 아버지 친구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가 레비입니다. 이 레비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 이제 심장 두 개를 가져온다. 물론 돼지 심장이겠지. 맞죠? 우리가 아는 사람 심장을 가져온 게 아니고
돼지 심장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돼지 심장 2개를 가져와가지고 그 심장에 연결되어진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자율신경인데 뭐 아직 안 배웠잖아, 자율신경 본격적으로, 그지? 하여튼 심장과 연결되어진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느리게 하는 게 우리 저 자율신경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몸 밖을 안으로 들어올 때는 감각 운동인데 몸 안을 지배할 때는 자율신경이야. 교감, 부교감 이렇게 돼 있다 소리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신경은 이제 엄밀히 말하는데 부교감입니다.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에 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신경이 요 타고 올 거라.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요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요 끄트머리에 왔을 때는 아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라고?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잖아. 그럼 아세틸콜린을 분비해가지고 그 다음 나트륨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야. 맞죠? 오케이. 그럼 아세틸콜린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자극을 주고 나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요 신경에다 자극을 줬단 말이야. 자극을 주면 자극을 주고 나서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고. 부교감은 다운. 우리 이제 업 시키는 게 아니고 다운 시키는 거야. 알겠지? 몸을 처지게 만든다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라고 그러지, 그지? 신경 안정제. 오케이. 그럼 요걸 이제 자극을 주면은 이제 이렇게 늘어질 겁니다. 그럼 늘어진다라는 거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아세틸콜린이 떠다니고 있다가 여기에는 이제 아예 자율신경을 제거해버린 상태입니다. 심장 두에는. 그럼 이 얼마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심장을 다시 똑같이 자극을 한다고. 그럼 나중에 시간 차이를 두고 뒤에 뭐 해진다고? 느려진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그러면 자율신경 말단에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 다음을 자극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야.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요 시간 차이 두고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분명히 화학물질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놈이 요 생리식염수에서 흘러다니다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율신경 말단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자율신경 말단에 어떤 화학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오, 남아있네. 그럼 실제로 그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고 그 화학물질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세틸콜린이었다라는 거.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자극의 전달, 신경 전달에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하자. 그렇죠? 지루해도 들으라. 시험 대비니까 생각하고. 오케이? 농담도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조금 쉬었다 합시다.